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이요 투명망토와 투명인간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이 물질을 만났을 때 매질의 경계면에서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사실은 기하광학적 측면에서 빛의 거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성질들, 직진이라든지 반사라든지 굴절, 회절, 평광,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을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했을 때 어떤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는지, 또 하여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투명망토와 투명인간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물리학자인 빅토르 베셀라고라는 학자가 1968년도에 한 편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이 바로 투명망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실 이렇게 해서 한때 아주 핫 이슈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걸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 해서 여기 메타 물질이란 말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베셀라고라는 학자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1968년에 이렇게 논문 한 편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유전율과 투자율이 동시에 음의 값을 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네요. 우리 유전율과 투자율은 아직 공부를 사실은 우리 전에 광속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여러분 직접 와닿지는 않죠.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가진 유전율과 투자율은 기본적으로 양의 값입니다. 유전율도 양의 값, 투자율도 양의 값인데, 이 둘이 동시에 음의 값을 띌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본 거죠. 만약에 이러한 매질, 이러한 물질이 존재한다면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전자기파라는 게 우리 빛도 전자기파 일종이죠. 전자기파 전파 특성은 뭐냐면, 전파란 말은 전파해 간다는 뜻이니까 진행해 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물질을 통해서 빛은 어떻게, 또는 전파는 어떻게 진행해 갈까, 그 특성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 학자가 바로 이 베셀라고인데, 그래서 만약에 음의 값을 띈다면 이 빛의 경로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논문을 발표한 게 바로 최초의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 투명망토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이론적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때 유전율과 투자율이 실제 모든 물질은 양의 값을 가지는데, 만약에 가상의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사실은 이런 물질은 우리 지구상에 실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율과 투자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인공적인 물질, 또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물질, 이거는 뭡니까? 일반적인 물질을 초월한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초월 물질. 뭔가 초월한다는 이 접두어가 영어로 메타입니다. 메타. 메타 플러스 물질은 머티리얼. 그래서 기존의 성질을 뛰어넘는 새로운 특징을 가진 물질이니까 바로 초월 물질이라 그랬고, 이 초월 물질의 영어식 워드가 바로 메타와 머티리얼의 합성어. 그래서 메타 머티리얼, 이걸 우리말 해석하면 메타 물질 이렇게 합니다. 메타 물질, 또는 메타를 해석을 굳이 한다면 초월, 넘어선 이런 뜻이니까 초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빅토르 베셀라고의 한 편의 논문으로부터 사실은 이런 메타 물질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투명망토나 투명인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경로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투명망토에 대한 아이디어는 바로 빅토르 베셀라고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이용해서 빛의 굴절을 제어하는 이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 보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빛이 진행할 때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굴절되는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면, 왜냐면 원래 여기 우리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굴절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여기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가버리면 물체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안 보이니까 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실제 굴절되는 이런 특성을 완전히 다른 굴절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새로 얻어낼 수 있다면 또는 없다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빛의 굴절을 제어해가지고 투명 망토라든지 투명 인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런 이론적으로 제안한 게 바로 빅테르 베슬라고의 음의 유전율, 투자율을 가진 물질, 메타 물질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논문을 제안했을 때 It's all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헛소리다, all nonsense다, 그렇죠? 의미 없는 소리다. purely 이거는 순수하게 수학적 트릭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물질도 그런 물질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첫 번째 우리 전에 뭐라 그래 첨단과학은 사실은 도전과 개척이라 그랬죠. 그래서 왜 도전과 개척이 힘드냐면 바로 이런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멀한 걸 좋아하죠. 그렇죠. 기존의 틀 속에서 이해 가능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기존 틀을 완전히 깨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회의적이죠. 회의적이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보통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더 보수적이죠. 기존은 내가 해왔던 것에 익숙하니까 이런 변화를 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발견은 그래서 이런 도전과 개척 정신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새로운 장을 연 학자가 투명망토, 투명 아이들은 오래전에 소설이라든지 신화로만 존재했었던 개념인데 이걸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 아이디어,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첫 번째로 이제 제안한 학자가 바로 러시아의 물리학자 빅토르 베셀라고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럼 메타물질은 무엇인가? 여기 메타머티리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는 넘어선 이런 뜻입니다. 초월, 넘어선. 그래서 머티리얼, 물질. 그래서 초월 물질 또는 메타 물질 이렇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벗어난 사이버의 세계를 뭐라 그러죠? 메타버스라 그러죠. 메타 이거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그렇죠? 가상의 공간. 거의 뭐 새로운 우주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가상의 우주. 그래서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합성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듯이 여기도 바로 메타물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메타물질의 정의를 보면 유전율과 투자율, 요 유전은 전기와 관계 있는데 보통 그리스 문서 입실론 이렇게 씁니다. 입실론 제로라고도 쓰고 입실론이라고도 씁니다. 엡실론이라고도 하고 입실론. 투자율은 뮤제로, 그리스 문자 뮤를 쓰는데 뮤제로라고 쓰기도 하고 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공의 유전율 하면 물질이 없는 곳이죠. 그때는 보통 입실론제를 쓰고 일반 물질의 투자율 입실론 씁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은 그 다음에 진공의 투자율은 뮤제로를 쓰고 일반 물질의 투자율은 뮤로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자연에 없는 새로운 굴절율을 만들어내는 인공물질, artificial material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굴절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물이 인공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다양한 구조물들을 인공적으로 구성 및 조립해가지고 마치 음의 굴절율을 가지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든 물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구조물들을 인공적으로 구성 및 조립해서 음의 굴절율을 가지도록 만든 초월 물질. 자,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 물성, inherent property. 이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체적 물성보다는 구조에 의해서 특이한 물성을 띠는 초월 물질.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이제 합성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빛의 굴절율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물성보다는 구조 인듀스드 이렇게 그래서 스트럭처 인듀스드 구조에 의해서 유도된 특성 characteristic 자 이런 겁니다.
구조에서 유도한 특성 뭐 이런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진 물질을 또 우리 초월물질. 이제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머티리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투명망토 또는 이제 투명인간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메타 물질을 떠올려야 되겠죠. 일반 물질로는 일반 굴절률을 가지고는 투명 상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유전율과 투자율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유전율 해서 이게 permittivity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입실론이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의 유전율을 입실론 표시 구분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면 이거 진공, 물질이 없는 진공입니다. 진공의 유전율. 자, 유전율은 뭐냐? 외부 전기장에 따른 물질의 반응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외부 전기장에 의해 전기 분극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는 여기 블랭크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이 나누게 된 척도를 우리는 이걸 유전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이렇게 전기적인 중성이란 말은 양전기의 수와 음전기의 수가 원래 항상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양전기의 수와 음전기의 수가 같아가지고 전기적 중성이 되어버려가지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자, 그런데 이 물질을 여기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우리 전기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전기장이 형성돼요. 보통 문자 E로 표시합니다. 자, 이런 전기장이 필요한 전기장이 이렇게 이 전기장은 어떻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리죠. 전기장 방향. 이 속에다가 이 중성인 물질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을 여기다 탁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딱 집어넣으면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끌려가고 그렇겠죠.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극이 분리가 됐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극이라고 그럽니다. 분극. 극이 나누어졌다 해서 분극. 그래서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분리됐다 해서 이걸 전기분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기분극.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 그 평광도 폴라리제이션을 영어로 썼는데 이 분극도 영어로 폴라리제이션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분극,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합니다.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자, 그러면 결국 분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유전율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극되는 정도를 유전율 입실론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외부 전기장에 이 물질이 얼마나 반응하는 정도,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 정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전기분극, 거기 나눠지는 전기분극 현상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기분극이 크면 클수록 유전율도 크다 이렇게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율이 있네요. permeability라 해서 뮤라고 표시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뮤제로라고 적으면 이건 물질이 없을 때 진공의 투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자화 잘 알죠? 그렇죠? 자화. 그 못 같은 게 있죠. 못이 이제 철로 돼 있는데 이게 철이죠. 주로 못이 철인데 이놈을 자석에다가 막 문질러서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못도 결국 뭐가 되죠? 자석이 되죠. 이렇게 원래 철은 자석이 아니었는데 마그네트가 아니죠. 이 자석에 막 문지르니까 이놈이 자석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자석이 아닌 물체가 자기장 외부 자석의 영향에 의해서 자석이 되는 이 과정을 바로 자화라 그럽니다. 자화. 그래서 영어로 마그네티제이션. 마그네티제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못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건 이제 자석이 자기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들 한번 써볼까? 여러분 자석을 이렇게
NS 이렇게 하면 이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이렇게 자석주에 배열하는 거 여도 초등학교 때라든지 많이 봤죠. 이런 건 이미 그렇죠. 이렇게 배열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다 그런 뜻이죠.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이 자기장을 따라서 철가루들이 배열해서 이렇게 자기장 모양이 이렇게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 N극 그러면 이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 전에 못이 자화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못이 자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석을 두 개를 여기 두 볼게요. 이렇게 N극, S극, N극, S극. 그러면 이건 이제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을 보통 문자 B로 표시하는데 또는 이 같은 거 H로도 표시합니다. H, 여기 H. 자, 그럼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0이 아니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 조금 전에 여기에 조금 전에 철을 못을 이렇게 못머리가 있고 못을 이렇게 갖다 두면 요 못 속에 있는 무엇들이 똑같이 이 자석처럼 배열해야 되겠죠. 자석처럼. 그래서 여기 아주 작은 못 속에 아주 작은 자석들이 원래 있습니다. NS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 못을 이게 자기장에 집어넣게 되면 마치 분극처럼 이 못 속에는 아주 작은 단위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들이 자기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랜덤하게 불규칙적으로 NS 그래서 이게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특정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못은 자기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이놈을 자기장 속에 탁 집어넣으면 자석과 나란하게 배열합니다. 그러면서 이놈이 뭐가 된다 그랬죠? 자석이 됩니다. 마그네트. 그래서 자석이 되는 과정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자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원래 그 못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작은 채소 자석이 있겠죠. 이 자석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스핀처럼 있죠. 이렇게. 이런 놈들이 자기장이 없을 때는 랜덤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요놈하고 또 요놈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더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작은 자석들이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거 다 합치면 평균을 해서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못은 이렇게 자기장을 안 띄고 있는 자석이 안 되는데 이놈을 자기장에 탁 집어넣었더니 같은 방향으로 딱 배열해 가지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딱 배열합니다. 그래서 여기 N극에서 나가서 S극인 N극, S극 뭐 이렇게 큰 자석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자석이 됐다 또는 자화됐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율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에 이렇게 물질을 넣었을 때 물질이 반응하는 정도, 자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투자율 이렇게 합니다. 투자율. 그래서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 이제 두 개 용어에 대해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투자율은 외부 자기장에 물질을 놓았을 때 자기장에 반응하는 정도니까 사실은 자화되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얼마나 쉽게 자화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척도 또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투자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에 외부 전기장에 물체를 놓았을 때 그 물체의 극이 분리되는 정도 그래서 이걸 전기분극 전기분극의 정도를 가지고 전기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유전율 이렇게. 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전율 투자 조금 전에 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메타물질은 기본적으로 유전율과 투자율을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투명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유전율 투자율 정의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전율과 투자율이 실제 빛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한번 우리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부를 맥스웰 방정식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전율과 투자율 그리고 광속과 굴절율 자 봅니다. 맥스웰 방정식으로 얻은 전기장 파동 전자기장 이거 전기장이 아니고
뭐 전기장도 있고 우리 전에 따로따로 봤으니까 전기장 파동 방정식도 있고 또 자기장 파동 방정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렇게 파동 방정식하고 전기장 파동 방정식 비교해 보면 여기 속도 제곱분이 진공의 투자율과 진공의 유전율 곱과 이렇게 같으면 역시 전기장도 파동이다 이거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그럼 결국 이때 이제 요 V 제곱은 어떻게 되면 이게 1이 같으니까 입실론 제로 뮤 제로는 V 제곱분의 1이니까 V 제곱 바로 요 놈 분의 1인데 이놈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미 진공의 투자율과 진공의 유전율은 그때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광속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이 값들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초속 30만 킬로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 퍼 세컨라는 게 이론적으로 유도가 됐죠.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의 루트 스퀘어 역수를 취하니까 바로 이렇게 빛의 광속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율 투자율로부터 유도된 빛의 속도. 그래서 광속을 C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의 속도는 광속은 진공의 투자율과 진공의 유전율에서 결정되네요. 자, 그러면 일반 매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일반 물질에서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진공의 투자율과 유전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유전율은 뮤제를 입실론 제로 쓰지만 일반 물질의 투자율은 어떻게 썼습니까? 뮤와 입실론을 썼죠. 그럼 일반 물질 속에서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뮤제를 입실론 제로 쓰면 안 되고 그 물질의 투자율과 물질의 유전율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 물질에서 빛의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앞에서 뭘 공부했죠? 절대 굴절률, 바로 굴절률은 그 물질 속에서 빛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이건 진공에서 빛의 속도.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은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보다 물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속도가 바로 뮤 입실론에 표시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놈을 다시 자,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에서 빛의 속도는 자 굴절률은 속도에 반비례한다. 이건 진공에서 빛의 속도죠. 자, 그런데 속도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1분의 C 뮤이네. 그렇죠. C 루트 뮤이 뭐 이렇게 되네요.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굴절률은 바로 요 놈에 의해서 유전율과 투자율에 의해서 바로 굴절률이 결정되니까 만약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전부 다 양의 값인데 메타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의 투자율과 음의 유전율을 가진 물질을 만약 우리가 개발하면 굴절률이 어떻게 되죠? 음이 돼가지고 그럼 음이 된다는 말 이렇게 되겠죠. 일반 물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굴절하는데 음의 굴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요게 바로 음의 굴절률입니다. 여러분 됐죠? 요 양의 굴절률. 그럼 결국은 뮤와 입실론이 음의 값을 가지면 아까 베셀라고가 주장했죠. 이론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물질을 개발하면 굴절의 방향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바꿔가지고 빛이 도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투명을 실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결국은 굴절률은 속도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결국 또 이 속도는 뭐예요? 투자율과 유전율에서 결정되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유전율과 투자율을 이용해서 매질 내에서 빛의 굴절률과 속도를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전율, 투자율 의미를 알겠죠? 이미 광속이 뭐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진공의 투자율과 유전율에서 결정됐죠. 그러니까 결국 굴절률은 빛의 속도에 반비례하니까 이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뭐예요? 투자율과 유전율을 변화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제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투명이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음의 투자율과 음의 유전율을 가진 물질이 필요하다.
요건 전부 다 양의 값이죠. 기존의 물질들은.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기존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메타 물질 이렇게 또는 초월 물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빅토로 베셀라우의 음의 굴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음의 굴절을 이제 제안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은 모든 빛에 대해서 양의 굴절률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음의 굴절률을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면 if 그렇죠? 그럼 이런 물질에서는 보통 빛이 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보세요. 일반적인 빛은 이 공기 중에서 물로 입사되면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이렇게 굴절하죠. 그런데 만약에 메타물질, 음의 굴절률을 가진 메타물질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렇게 굴절하지 않고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된다. 그럼 한번 보세요. 보통의 굴절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 A가 여러분 이제 A는 햇빛이고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요건데 우리가 A를 본다는 말은 여기 A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메타물질을 쓰면 여기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반사되가 이렇게 옵니다. 요렇게 요 메타물질을 잘 이용하면 이 물질을 지나가지고 이 빛이 이렇게 반사 직접 되지 않고 저 뒤로 오니까 A 물질이 안 보이죠. 그래서 B만 보이니까 A는 뭘로? 투명이다. 만약에 이 A가 사람이면 바로 이게 투명 인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음의 굴절률을 만약에 우리가 실험만 하면 우리는 투명 인간 또는 투명 망토를 얻을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자, 음의 굴절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네요. 자, 굴절의 법칙은 우리가 잘 아는 스넬의 법칙이죠. 그렇죠? 스넬의 법칙은 여기 있네요. N1 sin θ 1, N2 sin θ 2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굴절의 법칙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넬의 법칙인데 당연히 일반적인 물질은 스넬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음의 굴절률을 가진 물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양의 굴절률이죠. 음의 굴절률을 가지면 요렇게 되니까 스넬의 법칙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메타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두 물질 양의 굴절률과 음의 굴절률 비교한 바로 네거티브 리프렉션 이게 바로 뭐냐면 음의 굴절이죠. 그래서 0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도도 음의 값이 돼가지고 바로 이런 관계를 만족해가지고 기존의 빛이 굴절되는 방향과 정반대로 빛이 굴절되게 된다. 뭐 때문에? 음의 굴절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음의 굴절률은 보통의 물질에선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음의 굴절률을 가진 물질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메타 물질이다. 또는 초월 물질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얻어진 우리는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투명 망토와 투명 인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음의 굴절률 가진 메타 물질. 자, 이제 봅니다. 이게 음의 굴절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음의 유전율과 음의 투자율을 가진 메타 물질의 굴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타 물질이 가질 조건이 있네요. 자, 음의 유전율을 가져야 되고 음의 투자율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 때문에 음의 굴절률을 가지게 되는 물질을 우리는 메타 물질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속도가 반대가 된다는 말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할 놈이 이렇게 꺾였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뭐 유전율 투자율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전율과 투자율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좌표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요게 X축은 유전율, Y축은 투자율. 또 여기는 마이너스 반대, 마이너스 유전율, 마이너스 투자율이네요. 그럼 여기 보면 1, 4분면은 유전율도 0보다 크고 양의 값이고 투자율도 양의 값이죠. 이건 일반적인 유전체 물질. 자, 그 다음에 2, 4분면에 보면 여기는 유전율은 음인데 투자율은 양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물질은 금속이나 도핑된 반도체. 도핑된 반도체는 보통 불순물 반도체. 우리 이제 이거는 뭐 반도체 이야기인데
여러분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한다고 하죠. 순수한 물질에다가 이 물질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 우리 도핑한다 이렇게 됩니다. 도핑.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순수한 몸의 상태로 올림픽 같은데 참가해야 되는데 약물 같은 걸 투입하게 되면 이게 바로 도핑이 되죠. 불순물을 집어넣은 거니까 도핑. 그래서 이 선수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또는 그래서 이제 약물을 복용했느냐 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뭘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걸 도핑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도핑 테스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제 4사분면에는 유전율은 제0이지만 투자율이 음인 또 물질이 있네요. 일부 아철산염이라든지 페라이트. 여러분 페라이트 있죠? 이런 물질들은 또 이런 특징을 가졌는데 이건 없습니다. 둘 다 음인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 4분면 둘 다 유전율도 음의 값, 투자율도 음의 값. 요 영역에 존재하는 물질은 우리 자연계에는 없는 물질인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메탄물질하고 이런 메탄물질은 베셀라고에 따르면 바로 음의 굴절율을 가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럼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물질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음의 굴절율을 가진 물질을 만들자.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음의 유전율과 투자율만 달성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게 뭐죠? 바로 투명. 투명 상태를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계속 나왔죠. 굴절율은 속도에 반비례하고 또 속도는 아까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습니까? 투자율과 투자율과 입실론 유전율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굴절율은 투자율과 유전율의 함수다. 그래서 함수란 말은 결국은 뮤와 입실론을 마음대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n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굴절율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굴절율을 조절하면 아까처럼 어떻게 됩니까? 빛의 경로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물질에서 반사되지 않게끔 이렇게 둘러오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물질에 반사되지 않고 둘러와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이 물체가 없는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바로 투명을 실현하게 된다. 결국 입실론과 뮤의 관계가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입실론제로 투자율과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럼 메타물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빛의 속도는 당연히 봤지만 유전율과 투자율에서 결정되고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유전율과 투자율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정해져 있다는 건 둘 다 양의 값이죠. 또는 아까처럼 하나가 양이면 하나는 음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음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게 둘 다 음인 값이죠. 그래서 유전율과 투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굴절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서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둘 다 음의 값을 가지는 이런 물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물질로부터는 얻기는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대다수의 물질들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음의 값을 실현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 가지고 유전율과 투자율을 우리가 원하는 유전율과 투자율을 얻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메탄물질들은 바로 인공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인공물질을 우리는 이제 메탄물질화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메탄물질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메탄물질이 굴절율을 조절하는 원리. 보통 일반 광학 렌즈도 역시 굴절을 시키죠. 그래서 이거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한 곳으로 수렴하는 이런 렌즈죠. 여러분 이게 아까도 봤지만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목 렌즈 발산 렌즈에서 이렇게 들어온 빛은 전부 다 이렇게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볼록 렌즈는 전부 다 이렇게 이건 바로 공기와 유리의 굴절율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빛의 경로가 굴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초점 맺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렌즈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슈퍼 렌즈라고 하는데 이 슈퍼 렌즈는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슈퍼 렌즈가 바로 메타 물질인데 메타 물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꺾이는 방향을 굴절 방향 우리 마음대로 조절해 가지고 이 물질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간 빛은 아래로 꺾이게 하고 아래로 간 빛은 위로 꺾이게 하고 일반 물질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이것도 렌즈는 아닙니다. 렌즈는 메타 물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빛의 경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메타 물질을 이용한 굴절률의 변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메타 물질로 굴절률을 변화시키는 건 마치 이렇게 됩니다. 공간이 이렇게 평탄하면 빛이 직진하는데 그렇죠.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아까처럼 여러분 우리 최소작용 페르마 원래 있었죠. 그 최단 경로를 따라서 빛은 진행하는데 휘어진 공간에서는 휘어진 곡률이 또 최단 경로가 되면 그 경로를 따라서 진행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간을 변형시켜 버리면 이 빛은 직진하지 못하고 이놈을 이렇게 둘러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쳐다보면 이 물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메타 물질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빛의 경로를 우리 빛의 경로를 지금 이 물질 형태를 이용해서 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게 마치 꼭 블랙홀 한번 보세요. 여기 블랙홀이 여기 망원경이 있는데 이게 허블 망원경이네요. 우리 HST가 있었죠.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공부를 했었죠. 실제 빛은 별은 여기 있는데 이 별이 블랙홀 주위를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는 관측자가 볼 때는 이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블랙홀 때문에 중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이 주변의 중력장 시공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 곡률에 따라서 빛이 진행하니까 빛이 휘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블랙홀 주위에 중력이 너무 강해서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빛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마치 은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블랙홀에 의해서 주위에 시공의 곡률이 생기듯이 그럼 이 곡률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빛의 진행 경로가 달라지죠. 진행 경로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따라서 진행 경로가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휘인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마치 메타 물질이 블랙홀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빛의 경로를 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체 주변을 휘돌아 진행하면 투명 망토에 관한다. 그래서 빛이 실제로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요게 만약에 메타 물질이 있어가지고 굴절률을 마음대로 조절하면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둘러갑니다. 이렇게. 지금 좀 이따 볼 텐데 둘러가면 여기서 보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물체가 안 보이겠죠. 바로 안 보이니까 뭐예요? 투명한 상태가 된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블랙홀이 이제 이 그림 이해하겠죠? 마치 블랙홀 주위에 빛이 휘는 것처럼 메타 물질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빛의 경로, 굴절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반 물질과 메타 물질의 단위 구조는 뭐냐면 일반 물질의 단위 구조는 당연히 원자들이죠.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물도 전부 다 원자죠. 철도 원자, 그다음 구리도 원자, 모든 반도체도 원자로 되어 있죠. 모든 물질은 전부 다 기본 단위가 아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만든 게 메타 물질이니까 그 메타 물질도 기본 단위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 물질은 기본 단위가 바로 뭐냐면 인공적으로 구한 및 제작된 구조. 단위 구조. 인공적으로 구한된 단위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들입니다. 링들이 이렇게 있네요. 금속 링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단위 구조들이니까 이놈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메타 물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빛의 경로, 굴절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물질의 단위 구조는 원자가 되지만 메타 물질의 단위 구조는 인공적으로 구한 및 제작된 구조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뭐 나노 사이즈, 나노 가공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보다 마이크로 단위의 사이즈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메타 물질 단위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이제 메타 물질을 실현한 건데 구현한 건데 여기 보면 practical realization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굴이죠. 이게 보면 그래서 split ring structure 이래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분할 링이다. 우리말로는 분할이 돼 있죠. 링이 분할 링 구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 고리가 요렇게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붙어 있지. 이 금속이에요. 이런 놈들을 이용해서 굴절 상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여기는 링이 아닌데 사각형인데 역시 똑같은 모양.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네요. 여기 끊어져 있죠. 또 하나는 또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또 끊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위 구조가 바로 메타 물질의 단위 구조예요. 이런 구조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또 금속 선들도 들어있어요. 금속 선들이 들어있어서 좀 이따 세부 구조를 한번 볼게요. 했더니 네거티브 리플렉션, 이게 뭐예요? 바로 음의 굴절률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래서 구현했죠. 구조를 이용해서 뭘 얻은 거예요? 음의 굴절률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음의 굴절률을 가진 메타 물질이다. 이렇게 됐죠? 자, 봅니다. 자, 메타 물질의 구조와 특성.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단위 구조 보이죠? 조금 전에. 그렇죠? 이런 구조들 있죠? 이런 구조들을 링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중분할 고리 공진기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메타 물질, 음의 굴절률을 실제로 이제 보인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더블 스플릿 링 레조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분할 고리 공진기라고 부르고, 자, 이거는 기본 구조는 철심하고 C자 모양의 이중금속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은 철심은 전기장에 대해 음의 유전율을 가진 물질로 작용하고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음의 굴절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C자 금속고리가 있었죠. 조금 전에 금속고리. 여기 철심이 있고 금속고리 있고 철심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심 금속고리, 철심 금속고리. C자인 금속고리는 자기장에 대해 음의 투자율을 가진 물질. 그래서 이놈은 음의 투자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의 유전율과 음의 투자율을 가지면 당연히 굴절률은 뭐예요? 음의 굴절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뭐예요? 메타 물질이고, 왜냐 기존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건 물질이 아니고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인공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음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우리가 이제 유도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조를 이용해서 유도한 그 음의 굴절, 메타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구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얻었어요. 자, 됐죠? 자, 그럼 메타 물질이 됐네요. 자,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메타 물질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리 모양이 좀 요 단위 구조를 가지고 또 메타 물질.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지금 2마이크로메터 아주 정밀 가공을 해야 되죠. 이렇게 꼬여 있는 이중 구조가 거의 사이즈가 2마이크로입니다. 2마이크로 직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정밀 구조, 미세 가공이 필요하죠. 초미세 가공.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레이저 할 때 극초단 펄스 레이저 기억납니까?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면 이런 정밀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공부를 했었죠.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첨단과학을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야도 역시 당연히 첨단과학 분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직선 구조, 요 단위 구조를 계속 층층이 만들어 가지고 역시 여기를 통해서 빛을 비추면 또는 뭐 전파를 비추면 이 물질이 음의 굴절을 가진 메타 물질로서 작동한다. 또 이런 구조도 있네요. 뭐 이런 구조도 있고 아주 복잡한 구조. 여기 뭐 아주 여기도 보면 C자형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금속이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 물질이 현재 연구되고 또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투명 상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물질을 만드는 기본 조건은 물질 구조에 반복되는 세부 구조가 있어야 된다. 전부 다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반복 구조, 반복 구조, 반복 구조가 계속 세부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구조 사이 간격이 입사 파장보다 매우 작아야 한다. 입사 파장보다. 여러분 이건 마치 뭐하고 같아요? 아까 설릿 있죠. 이중 설릿. 우리 회절 실험할 때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이 뭐예요? 빛의 파장이 거의 설릿의 간격과 거의 같을 때죠.
같거나 적을 때, 이 설리 간격이 적을 때니까 이렇게 같거나 적을 때, 그래서 파장보다 적거나 같을 때 설리 간격이 회절이 잘 일어나는 것처럼 이 물질의 특성이 이런 빛이나 전파에 대해서 요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지, 입사 파장보다 작아야지 구조 사이 간격이 입사 파장보다 작아야지 음의 굴절률 효과가 잘 나타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변환광학이라는 새로운 이제 용어가 등장하네요. 여기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옵틱스를 해가지고, 이건 정의만 한번 볼게요. 전자기파 빛이나 전파에 대한 공간적 변화를 생성하기 위해 메타 물질을 적용하는 광학의 한 분야. 그럼 결국 뭐예요? 직진하는 빛을 이렇게 공간,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변환광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메타 물질들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메타 물질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그냥 참고로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메타 물질을 이용하면 여기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 전파를 딱 비추면 이 장애물 때문에 전파 모양이 흐트러져야 되는데, 이 장애물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거의 첫 번째 모양과 비슷하죠. 약간 변형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 이 물체는 여기 와서는 관측을 해보면 이 물체가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구조를 이용해서 투명 망토를 실현했다. 뭐 그런 뜻이, 그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예요. 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뒤에 또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물질을 만드는, 그렇죠. 메타 물질을 적용하는 광학 분야를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옵틱스를 해서 변환 광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잘 하면 되겠네요. 자, 변환 광학은 메타 물질을 적용하는 광학의 한 분야. 우리가 지금 광학을 또 앞에서는 어떤 광학을 배웠죠? 바로 기하 광학. 그래서 유사한 용어가 막 나오네, 그죠? 여기는 변환광학,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중분할 진공기를 이용해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메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메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렌즈를 만들어서 아까 봤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으니까 역시 둘 다 음의 굴절률. 음의 굴절로해서 빛을 이렇게 흐리게 됩니다. 무엇을 이용해가지고?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금속선이 들어있고, 또 C자형 여기 분할기가 들어있죠. 이중분할 리인고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금속과 이중분할 리인고리, 이중분할 공진기, 리인 공진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빛의 경로, 굴절이 정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메타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데이비드 스미스 그룹이라는 연구 이제 그룹에서 이제 이런 음의 굴절률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실제로 음의 굴절 현상의 실험적 구현을 성공했다, 최초로. 그래서 베셀라와 제넷 이론이 실험으로 증명이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음의 굴절률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음의 굴절을 이용해가지고 투명망토라든지 또는 이제 투명 상태를 실현을 하는데 또 연구를 누군가가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분할 리인 공정기를 이용한 투명망토의 실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분할 리인이 이제 아까처럼 여기 있죠. 여기 고리가 두 개 있죠. 이게 이제 이중으로 분할된 고리고 또 금속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철심. 그래서 철심과 금속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구조를 이용했더니 됐습니까? 트윈 와이어, 그래서 TWSRR 구조라고 하는, 이게 바로 트윈 와이어 스플릿 링 레조네이터 요 있죠. SSSRR. 그래서 요게 TWSRR 구조라고 하는데, 요게 요 TWSRR 구조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클락드 오브젝트 그림이 있는데, 요게 이제 투명 물질 같은, 투명상 클락드란 말이 망토로 입혀진 물질이죠. 그렇죠. 망토, 여기 주변에 망토가 입혀져서, 요게 망토예요. 이 망토가 바로 뭐겠어요? 요게 바로 음의 굴절률을 가진 메타 물질. 요 메타 물질이 어떻게 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로 만들어진 메타 물질을
여기 있죠. 사과 같은 물체를 이렇게 메탄 물질로 둘러쌌어요. 딱 둘러싸니까 빛이 와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반사대가 우리 눈에 들어와서 아 이게 사과가 있네요 하고 보이는데, 메탄 물질로 이렇게 물체를 딱 이렇게 둘러싸면 이 빛들이 전부 다 이 사과를 둘러서 메탄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경로가 바뀌어서 사과 반사되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측자는 사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과는 투명 사과가 됐다. 이렇게. 뭐를 이용해서 요 이중분할 링 공전기를 이용했더니 이 속에다가 사과를 집어넣었더니 사과가 안 보이게 됐다. 결국 투명 사과를 실현했다. 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요 결과가 있는데 한번 보면, 자, 굴절율의 변주, 메탄 물질로 만든 투명망토 이제 돼 있네요. 조금 전에 보세요. 안쪽에 요게 이제 실제 물질이고, 요 바깥 요게 바로 이중분할 아까 링 공전기 있죠. 이게 바로 메탄 물질입니다. 그래서 메탄 물질을 이렇게 물체를 메탄 물질로 감싸면 여기 빛이 지나가면 어떻게 메탄 물질을 통해 전부 다 빛이 휘어가 버려요. 물체에 닿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체인데, 이 물체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관측을 하면 이 물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그래서 투명 물체가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음의 굴절율이 아닌 굴절율을 조절해서 그렇죠. 메탄 물질 아까 그 구조를 이용해서 그래서 중앙의 공을 감싼 부분은 메탄 물질이고, 그리고 선들은 이 빛의 궤적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빛은 내부의 물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반대편으로 돌아 나오고, 물체로부터 반사나 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이 물체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마치 물체가 없는 것처럼 투명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탄 물질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투명 망토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물체를 투명 망토로 딱 메탄 물질로 딱 이렇게 입혀버리면 바깥에서는 이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투명 망토의 완성. 무엇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메탄 물질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투명을 실현을 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는 논문에 이렇게 이제 2006년에 사이언스에 이제 논문이 발표된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이거.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빛이 이렇게 이제 이게 빛입니다. 전파를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실제로 여기 이 그림이 뒤쪽에 있나 한번 볼게요. 뒤쪽에 그림이 그 그림이 없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물체가 있으면 빛을 이렇게 비추면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막 그 회절 무늬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간섭 무늬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잘 진행해 오던 빛이 여기서는 다 흐트러져 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비치겠죠. 그런데 만약에 물체가 있는데 이 빛이 이 물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체를 통과하더라도 빛이 이 방향, 이 같은 모양을 계속 유지되겠죠. 바로 이 그림이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진행하던 전파나 빛이 이 물체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 망토 있죠. 망토를 지나서 그대로 자기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진행해 왔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물체는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래서 투명 망토를 완성했다는 게 바로 사이언스제 2006년에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고, 여기 뉴욕 타임즈의 표지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투명망토 완성됐죠. 자, 그래서 투명망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명망토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인공 물질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펜들이라는 학자가 2000년도에 피지컬 리뷰 레터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물리학 저널이 있습니다. 저널에 또 이렇게 논문을 또 제출했네요. 역시 음의 굴절율을 아까 봤죠. 여기도 음의 굴절율이 마이너스 2.7인 메타물질, 이렇게 이게 메타물질 구조입니다. 만들었더니 실제로 전파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2001년도에 스미스와 그 외 여러 이제 동료들이, 연구자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음의 굴절율로 가진 구조를 메타물질을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 결국 이게 2001년도에 역시 사이언스라는 논문에 또 유명한 논문에 또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실제로 빛이 이렇게
요게 양의 굴절률인데 실제로 전파를 쏘았더니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굴절에 대해서 휘어가는 걸 이렇게 실험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역시 음의 굴절률을 또 완성했습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메타물질이라는 인공구조물.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이것도 역시 펜들이, 여기 펜들이가 있네요. 펜들이 왜 에달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뭐냐면 외 동료들 이런 뜻이에요. 펜들이 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역시 또 2006년에 이렇게 또 연구를 해가지고 투명망토가 실제 실현된다는 걸 보였습니다. 역시 사이언스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여기 마찬가지죠.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의 굴절률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이제 메타물질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걸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인덱스, 이게 음의 굴절률입니다. 음의 굴절률을 가진 메타물질. 음의 굴절률을 가진 메타물질. 이걸 그냥 줄여서 님이라고 이렇게. 네거티브 인덱스 머티리얼 해서 줄여서 우리는 그냥 님이라고 읽습니다. 용어도 여러분 또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 결과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그 2018년에도 또 똑같이, 여기 이제 2018년에 역시 또 논문을 발표된 결과들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서 역시 이제 네거티브 인덱스를 가진 님이라는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 했냐면 원형 물체, 사각형 형태, 다양한 형태, 찌그러진 형태를 다 실험을 했어요. 여러 형태를 가지고 요거 바깥 여기 뭐 메타물질이죠. 메타물질로 망토처럼 입혀가지고 실제 빛을 비춰서 실험을 했더니 전혀 물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이 가더라. 이건 뭐예요? 전부 다 투명을 실현했다. 완전하게 실현했다. 역시 이게 2018년도에 또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투명망토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명을 만드는 방법이 또 이렇게 메타물질을 이용한 방법도 있지만 여기 이제 광학적 위장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옵티컬 캐모플라지라고 해서 옵티컬 캐모플라지 테크놀로지에서 이게 위장술이에요. 광학적으로 위장하는 마치 투명 망토를 입은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광학적 위장술을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로 뒤에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망토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망토가 있죠. 요 뒤에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빔 프로젝터로 보내면 요 빔 프로젝터의 빛이 어떻게 됩니까? 요 반사경에 비춰가지고 요 투명 망토가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스크린에 요 영상이 비치겠죠. 그럼 마치 뭐예요? 이 영상이 사람을 뚫고 지나와서 보이는 것처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투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 관측자에게는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광학적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관측자 앞에 이렇게 저 뒤에 가는 사람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막 사람이 저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을 뚫고 저 뒤에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투명 망토를 입은 것처럼 뒤에 사물들이나 물체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 뒤에 있는 영상이 여기 요렇게 와서 이렇게 비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빛이 비치니까 마치 이 탱크, 이 장갑차를 뚫고 저 뒤에 사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장갑차는 마치 투명 장갑차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invisibility, 다시 말하면 투명성을 이렇게 해서 투명 상태를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걸 우리는 광학적 위장 기술 이렇게 합니다.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투명 망토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빛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사돼 가지고 완전히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이 영상이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뭘 배웠죠? 이렇게 역반사 배웠죠. 역반사. 역반사라고도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죄기반사라고도 했죠. 죄기반사. 역반사, 죄기반사. 그래서 요 망토 표면에 유리구슬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 또는 마이크로 사이즈 유리구슬들이 이렇게 요 망토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 그래야지 들어간 빛이 180도로 완전히 전부 다 완전히 반사대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관측자 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죄기반사 또는 역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로 요 망토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가짜, 마치 빛이 이렇게 투명 망토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위장에 의해서 이렇게 투명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광학적 위장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광학적 위장 기술을 위해서는 코팅, 요 옷이 이제 스크린 역할을 하는 망토가 있죠. 이 망토는 바로 이렇게 역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로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막 망토가 막 또 변형이 되거나 하면 이 역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다른 방향으로 하면 빛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망토도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광학적 위장 이제를 이용한 투명 망토는 뭐가 필요하면 일단 고반사율을 가진, 다시 말하면 재기반사, 역반사가 가능한 옷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망토죠. 여기 입고 있는 망토.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필요하고, 컴퓨터 또 처리해야 되는 필요하고, 프로젝터도 필요하고, 반투명 스크린. 반투는 투과하고, 반투는 반사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투과해야 되죠. 그래서 반투명.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일부는 반사된 놈이 다시 여기서 재기 반사된 빛은 다시 투과해서 관측자 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투명 거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학적 위장술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고반사율을 가진 역반사를 할 수 있는 망토가 필요하고, 여기 있는 유리구슬 지름이 한 50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작은 아주 구슬들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균일하게도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망토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 프로젝터, 반투명 거울, 이렇게 해서 이런 구성 요소로 기본적으로 광학적 위장을 이용한 투명 망토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메타 물질을 이용한 투명 망토, 그 다음에 광학적 위장술을 이용한 투명 망토,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두 형태로 우리가 투명 망토 또는 투명 인간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명 인간까지는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스케일이 크니까 투명 상태를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명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메타 물질과 또는 광학적 위장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현이 될 거죠. 그래서 이 첨단과 그 첨단이 우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도 투명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그걸 위해서 지금 한참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왜 투명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첨단과의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투명 망토가 있는데 조금 전 두 가지, 광학적 위장술을 이용한 또는 메타물질을 이용한 투명 망토. 그래서 메타물질은 인공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투명 망토를 완성했고, 그렇죠. 여기는 위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상의 망토 위에 이렇게 영상을 비춰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마치 투명 망토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또 투명 망토 해서 투 타입, 두 종류의 이렇게 투명 망토나 투명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메타 물질과 광학적 위장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본 공학자 수수무 타키가 바로 역반사조 레트로 리프렉션을 이용해서 이런 걸 처음으로 구현을 했네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메타 물질의 응용과 한계가 있는데, 메타 물질이 지금 한참 지금 첨단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과학은 여기 한번 보면 일단 응용을 볼게요. 아직 한참 여러분 조금 전에도 봤지만 아주 작은 물질 정도, 작은 물체 정도를 지금 현재 투명하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첨단 과학은 미래로 발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첨단 과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도전과 개척을 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 자, 그래서 메타물질은 당연히 안 보이니까 국방용, 그래서 투명 망토를 입은 병사, 항공기, 탱크 등으로 발전하겠죠. 의료진단, 기관이나 조직 등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왜냐 앞에 있는 조직들 때문에 뒤에 조직들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역시 투명을 이용해가지고 뒤에 조직도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특정 진단 부위 영상 촬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컴퓨팅의 고속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칩을 광칩으로 대체하면 역시 거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렇죠. 투명해야 될 부분들을 투명시켜서 이렇게 처리 속도를 또 향상시킬 수가 있고,
반도체 및 나노 물질에도 역시 열에 약한 부분은 열을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여기 막 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열도 적외선이니까 이 적외선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을 적외선의 투명한 물질로, 메탄 물질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적외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둘러 나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열에 민감한 소자에는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뭘 이용해서? 투명 상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탄 물질을 만들어서 보호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음파, 지진파, 해일. 여러분 지진파도 S파, P파가 있는데 S파 같은 경우는 이걸 횡파라 하고 P파는 종파인데 이 횡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체밖에 통과 못하죠. 이처럼 액체는 통과 못하니까 액체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시 뭘 할 수 있어요? 메탄 물질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액체도 통과한다. 뭐 의미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기야는 이런 곳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 다음에 뭐 예술, 마술, 패션쇼에는 당연히 아트용으로도 메탄 물질이 뭐 응용 또는 이용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 단계에서 메탄 물질의 한계는 뭐냐면 투명 효과는 좁은 범위의 특정 파장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햇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죠. 백색광,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구조는 특정 파장에만 작동하니까 나머지 빛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정 파장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고, 또 투명 효과는 제한된 형태와 최적 봤죠. 에서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메탄 물질 구조를 사용할 빛의 파장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또 초미세 정밀 가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네요. 또 음의 굴질을 가진 메탄 물질 제작, 이런 것 때문에 제작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계는 점점점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겠죠. 과제. 그런데 이건 또 어느 누군가에서, 그렇죠, 이 첨단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문제에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앨런 K라고 하는 미국 출신 전산학자가 있습니다. 앨런 K. 여러분 앨런 K라고 저 키워드로 뭐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이제 이력이 나올 텐데,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의 아주 선구자입니다. 이 앨런 K라는 학자는 미국 출신 전산학자입니다. 이 앨런 K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보세요. 첨단 과학의 미래 예측이 가능할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ion it.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언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만든다는 말이죠. 현재.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우리는 현재를 만들어 갑니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첨단 앞에 서 있다 그랬죠. 첨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다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현재죠. 그래서 미래는 만들어 가는데 이 만들 때 자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전과 계측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도전과 개척 상황에 놓여 21세기.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물살에 현재 급류에 휩쓸려서 함께 이렇게 21세기 큰 물살에 떠밀려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그 물살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물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중무장을 해서 현재 21세기 첨단과 기술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된다. 뭐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나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앨런 K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투명망토와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시간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